본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버드 대학 그레엄 앨리슨 교수가 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미중이 TDS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뭐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그동안 무역전쟁을 했는데 조만간 금융전쟁을 하고 나중에 무역전쟁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비관적인.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최근에 베일대 스티븐 도치 교수가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책을 냈는데요. 두 분의 책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레이 달리어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헤지펀드 브릿지 어떠고 설립자인데요. 이분이 미국 경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940년대 미국 경제가 뭐 전쟁 끝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한 거로 세계 패권국가가 됐었죠. 그리고 90년대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정말 좋았었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해가지고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부채도 넣고 지금 돈을 풀어가지고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대선 때 트럼프 지지자들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미 의회에 들어가지고 유리창을 깼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군인들이 들어갔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 민주주의가 세계 패권을 지배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지지자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 지지자, 공화민주 지지자들 둘이 싸워가지고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미국이 장기적 역사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정점을 치고 하락 사이클에 들어섰다. 그래서 미국이 더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커지는 동안요, 제일 어려웠던 나라가 일본이었죠. 그래서 일본 GDP가 1994년에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게 18%였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4%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가 일본을 배우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그렇게 커지니까 미국이 그때 일본을 때렸죠. 85년 플라자들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어렵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86년 미일 반도체 해방을 통해 가지고 미국산 반도체를 일본 시장에서 20% 사용하라. 그러면서 일본이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 GDP하고 중국 GDP가 지금 비슷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참 미국말 잘 듣죠. 근데 중국은 미국말 안 들으니까 앞으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소비자가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소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요, 저임금을 바탕으로 미국에다 엄청난 상품을 수입해줬죠. 여러분, 이제 올마트에 올마트에 가면 지금도 진년대 상품의 47%가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수출해줘가지고 이 돈 가지고 뭘 했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대중무역적자인데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작년까지 보니까 6조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만큼 중국이 미국에다 싸게 상품을 공급해줬다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경제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 돈 가지고 뭘 했냐면은 미 국채를 이렇게 많이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 국채 사주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금리가 낮아졌죠. 미국 금리가 낮으니까 미국 주가 집값도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9내 10% 경제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이 상품도 싸게 공급해주고 국채 사줘가지고 금리도 낮으니까 집값도 주가도 올랐었죠. 그래서 미국 금융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된 거예요. 중국은 실물 경제 중심으로 성장했고 미국은 금융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자산가액이 많이 올라가지고 소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너무 커지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세계 체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달러가 뭐였었습니까? 편리함의 상징이었어요. 안정성의 상징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미운 나라에 대해서는 달러를 사용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북한 달러 사용할 수 없죠. 이란 사용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러시아도 달러를 사용할 수 없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눈에 벗어나면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세계가 과거보다는 달러를 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선 게 중국이 미국을 본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브라질 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죠. 그래서 중국 방문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 우리가 세계 무역 거래에서 달러만 사용해야 되는지 밤새 앞으로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브라질 무역 거래에서는